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복잡하기로 소문난 이탈리아 학생 비자 발급에 대해 얘기해 보려고 해요. 비자 발급과 함께 이탈리아 교환 학생이라면 꼭 받아야 하는 거주 허가증, 소조르노에 대해서도 알려드릴게요. 이탈리아 비자 발급은 준비할 서류도 많고 까다롭기로 유명해서 처음엔 저도 정말 걱정이 많았어요. 서류를 준비하면서 스트레스를 안 받았다고 할 순 없지만 막상 준비해보니까 크게 어려운 점은 없었습니다. 시간에 쫓기지 않게 미리 준비만 하면 문제될 건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저는 기숙사가 제공되지 않는 우디네 대학교로 교환을 오는 바람에 교환 생활 동안 지낼 집을 구하는 게 가장 큰 문제였고 이 문제로 상당히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었어요. 이때 발생했던 문제들과 해결 방법까지 이 영상에서 모두 알려드릴게요. 우선 가장 큰 문제였던 집 구하기. 이게 비자보다도 더 시급한 문제였습니다. 파견이 확정되고 나서부터는 집을 구하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우디네에서 학교를 다니려면 한국에서 미리 집을 구하고 왔었어야 됐는데 실제로 살 집을 살펴보지 못하고 메일이나 왓츠앱을 통해서만 소통이 가능한 게 생각보다 더 막막하더라고요. 하지만 다행히 학교에서 보내준 중개인 목록이 있어서 정말 큰 도움이 됐습니다. 학교에서 추려서 보내준 것이기 때문에 믿을 수 있었어요. 이탈리아 집을 구하는 어플도 따로 있기는 한데 생각보다 사기도 많고 또 위험하고 무엇보다 외국인들한테 이탈리아 현지인들이 부동산을 잘 안 주려고 한대요. 그래서 교환을 가실 때는 우선적으로 학교의 도움을 청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디네 대학교로는 저까지 총 3명이 함께 파견을 왔는데요. 따로따로 집을 구하는 것보다 함께 구하는 게 더 쉽고 안전할 것 같아서 함께 사는 집을 구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어요. 그래서 저희는 우선 학교에서 보내준 중개인 목록으로 메일을 전부 보냈고 그때 연락 다시 회신을 준 중개인들이 보내준 매물을 비교했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살고 있는 집으로 계약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계약과 관련해서는 사실 중개인분이 알아서 처리해 주셨어요. 여권 사본이나 신분증 같은 정보를 보내고 비자 발급에 필요한 중개인 서류 받았고요. 또 실제 금액 지불은 이탈리아에 도착해서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하면 된다고 해서 더 안심했던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말 본격적으로 제가 비자를 어떻게 준비했는지 말씀드릴게요. 학생 비자 발급 절차는 크게 보면 4단계입니다. 우선 이탈리아 대사관 홈페이지에서 비자 신청을 예약하고요. 두 번째로 그 예약 날짜에 맞춰서 서류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비자 인터뷰를 위해 대사관을 방문하고 그로부터 한 2주에서 4주 후에 비자 수령을 위해서 대사관에 방문하면 됩니다. 우선 이탈리아 비자 발급의 첫 번째 관문이 바로 대사관 방문일 예약이에요. 대사관 운영 시간이 제한적이고 예약도 어렵기 때문에 꼭 미리 신청하셔야 됩니다. 이탈리아 비자를 예약하는 사이트는 대사관 사이트가 아니라 따로 홈페이지가 있어요. 예약은 무조건 빨리 하셔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9월 중순을 출국으로 예정하고 비자 발급에 2주에서 4주가 걸린다고 하길래 7월 말로 비자 인터뷰를 예약했어요. 이게 이탈리아 비자 예약하는 사이트고요. 로그인을 해보면 이렇게 화면이 뜹니다. 이탈리아어가 기본이기 때문에 영어로 바꿔서 보면 편하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약 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비자의 종류가 다양하게 보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맨 위에 있는 걸로 예약했고 스터디가 잘 안 열려서 보통 이걸로 한다고 해요. 지금은 가능한 날짜가 없다고 보이는데 이렇게 메시지가 뜨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예약이 전부 마감됐다는 뜻이에요. 실제 예약창으로 넘어가면 이렇게 보입니다. 예약 타입 인디비주얼로 하고 여권 번호 입력하고 OTP 받아서 넣으면 돼요. 여권 사진 같은 건 따로 첨부하는 칸이 없었고요. 예약 신청을 하면 이렇게 바로 메일이 와요. 홈페이지 나의 예약칸에서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저는 여기 홈페이지 비밀번호를 많이 틀려서 한번 막혔었어요. 그럴 때 이 메일로 연락하면 빠르게 답변을 주십니다. 비밀번호가 막혔다고 여권 사본까지 첨부해서 메일을 썼었어요. 그리고 이탈리아 교환할 때 정말 피곤한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코디체 피스칼레인데요. 코디체 피스칼레는 개인한테 부여되는 세금 번호 같은 거라고 해요. 그래서 나중에 부동산 계약할 때, 현금할 때, 이럴 때 필요한 게 코디체 피스칼레입니다. 다른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 코디체 피스칼레를 개인이 신청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디네 대학교는 감사하게도 학교 측에서 출국 전에 코디체 피스칼레를 일괄적으로 처리해서 보내주셨어요.
찾아보니까 이렇게 학교에서 알아서 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비자를 예약할 때 코디체 피스칼레도 함께 예약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이렇게 예약을 마쳤다면 방문일이 될 때까지 서류를 준비하면 됩니다. 사실 이 서류 준비가 비자 준비의 전부예요. 서류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말 많으니까 꼭 잘 준비해야 해요. 하나라도 빠뜨리면 안 됩니다. 우선 제가 정말 강조하고 싶은 주의사항부터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서류는 무조건 컬러로 가져가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가져갈까 말까 고민되는 건 일단 가져가시고요. 마지막으로 필요한지 아닌지 모르겠는 것도 일단 가져가시면 됩니다. 서류는 있다고 해서 문제가 되진 않지만 없으면 문제가 되니까 모르겠으면 일단 그냥 다 가져가세요. 저는 서류를 다 준비했는데 문제가 되는 게 있었어요. 어떤 문제였는지는 각 서류별로 설명하면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비자 예약 확인증입니다. 앞에서 비자 예약하면서 부킹 디테일 메일 온 거 출력해 갔고요. 이거는 대사관 들어갈 때 신분을 확인하면서 신분증과 함께 제출합니다. 두 번째, 비자 신청서. 비자 신청서는 이렇게 생겼고요. 인터넷에서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중요한 거는 첫 번째, 출력해서 볼펜으로 작성하되 모두 대문자로 써야 하고요. 두 번째로, 날짜 순서가 일, 월, 연순이라 우리나라랑 표기가 달라요. 이거 꼭 주의하셔서 써야 되고, 세 번째로, 마지막 장 사인은 대사관 가서 하니까 비워두시면 됩니다. 대사관에 가서 실제로 비자 인터뷰를 하면 볼펜 주시면서 여기다 서명하면 된다고 안내해주세요. 세 번째로, 여권용 사진. 여권용 사진은 여권을 비자 신청 6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게 아니라면 다시 찍으시는 걸 추천합니다. 여권용 사진의 기준이 원래 6개월 이내에 찍은 사진이기 때문에 여권에 있는 사진과 동일한 사진을 제출하면 거절당할 수도 있대요. 그리고 여권용 사진은 되도록 중립적인 표정으로 찍어야 한다고 합니다. 저는 몰랐다가 사진관에서 말씀해 주셔서 무표정인 걸로 골랐는데 실제로 찾아보니까 규정에 중립적인 표정이어야 한다, 웃으면 안 된다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실물 여권과 컬러 사본은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 비자 발급 받으러 갈 때는 무조건 여권을 가져가야 됩니다. 비자를 여권해주기 때문에 여권을 놓고 오면 아무것도 못해요. 실제로 제 앞에 있던 분이 대사관 안에 들어가서 갑자기 여권이 없다고 말씀하셨고 대사관 직원분도 당황하셔서 여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고 하셨어요. 당장 재예약이 가능한 날도 없기 때문에 출국을 미루거나 비행기표를 환불하셔라 라고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이제 그분은 당장 가서 여권을 가지고 당일 영업시간 안에 돌아오겠다라고 하고 급하게 나가셨고 다행히 직원분이 그러라고 하셨지만 비자 잘 받으셨는지 지금도 궁금하네요. 그리고 국문 기본증명서. 살면서 이런 증명서가 있는지 몰랐는데 대법원 전자가족관계 등록 시스템에서 출력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 첫 번째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바로 출생지입니다. 비자를 준비하고 노미네이션하고 파견교랑 연락하는 과정에서 집을 구하는 과정에서 출생지를 적을 일이 생각보다 많아요. 근데 한국에 살면서는 서류상 출생지가 어딘지 관심을 가질 일이 없잖아요. 지금 살고 있는 지역이 5살 때부터 살았을 정도로 오래 산 지역이라 아무 생각 없이 이곳을 출생지로 적어서 냈었거든요. 근데 이 기본 증명서를 뽑으면 진짜 서류상의 출생지가 나와요. 그리고 이 비자 서류는 모든 정보들이 전부 다 일치해야 돼요. 정말 당황스러웠지만 미리 알아서 다행이라는 마음으로 작성했던 정보들을 전부 다 바꿨고요. 이탈리아 부동산 중개인한테도 급하게 연락해서 서류를 다시 내고 수정을 요청했습니다. 실물 주민등록증과 앞뒤 사본, 여권처럼 신분증도 당연히 가져가야 하고요. 앞뒤 사본도 컬러로 뽑아왔습니다. 그리고 영문 주민등록등본. 이건 정부 24에서 온라인으로 출력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건 영문 서류로 뽑아야 하는 거라 바로 출력이 안 돼요. 엄청 오래 걸리진 않았고 며칠 내로 나오긴 했지만 급하게 작성할 수 있는 다른 서류들하고는 다르게 이건 며칠 전이라도 꼭 미리 하셔야 됩니다. 여덟 번째, 왕복 항공권. 왕복 항공권이 어렵다면 편도 항공권을 끊고 그만큼 통장 잔액이 더 많으면 된다고 합니다. 왕복이 더 싸서 저는 왕복으로 끊었고 대신 날짜를 바꿀 수 있는 티켓으로 결제했어요. 참고로 이탈리아는 인아웃이 전부 이탈리아여야 된다고 해요. 다른 나라에서 출국하려면 그 나라 체류에 대한 서류를 다 내야 된다고 하던데 그게 너무 번거롭고 또 기타 여행 계획도 없었기 때문에 그냥 전부 인아웃 이탈리아로 했습니다. 작년에 이탈리아로 파견 왔던 제 친구는 교환이 끝나고 다른 나라를 여행하고 갈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편도 티켓을 끊어서 이탈리아로 들어오고 비자 면접 당시에만 잠시 이탈리아 아웃 티켓을 끊어놨다가 비자 면접이 끝나자마자 그 항공권을 환불했다고 해요. 대신 그거는 이제 무료 취소가 가능한 항공권을 구매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로 숙소. 이 숙소가 저를 정말 스트레스 받게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숙소 서류는 세 가지가 인정됩니다. 첫 번째는 한 달가량의 임시 숙소 결제 서류와 학교에서 숙소 찾는 것을 보증하거나 도움을 준다는 문구가 들어간 서류. 또 이 숙소는 이탈리아 정부에 등록되어서 세금을 내는 합법적인 숙소만 인정됩니다. 두 번째로 숙소를 저희처럼 계약했다면 그 계약서와 집주인 여권 사본, 집주인의 아젠치아 텔레 엔트란테라는 임대 등록서, 그리고 세 번째로 가족이나 친척, 지인의 초대로 가는 거라면 대사관에서 요구하는 특정 정보가 명시된 초대장, 이렇게 세 가지 서류를 숙소 서류로 인정한다고 합니다. 보통 교환학생들은 기숙사에 살기 때문에 기숙사 서류를 가져간다고 해요. 중개인도 교환학생을 많이 받아본 사람이라 비자 발급에 필요한 서류도 다 알아서 보내줬어요. 그래서 유일하게 준비가 수월했던 서류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대사관에 가보니까 이 서류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그래도 대사관에서 긴장했는데 이 서류는 안 된다는 말을 들으니까 진짜 몸이 차갑게 식더라고요. 문제가 된 부분은 이 아젠치아 텔레 엔트라테라는 서류가 없다는 거였어요. 준비해간 서류도 원래 집주인 것이어야 되지만 중개인 것이어도 받아줄 수는 있대요. 근데 이 부동산 서류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탈리아의 무슨 기관에서 발급하는 서류인데 그 서류가 있어야 실제 집 소유주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요구하는 거래요. 이대로 비자를 못 받나 싶어서 멘붕이 와 있었는데 정말 다행히도 서류를 보완해서 메일로 다시 보내라 라고 하고 여권을 받아주셨어요. 이때 대사관에서 나오자마자 같이 파견된 친구들한테 연락해서 상황을 공유하고 중개인한테 연락하고 학교에 연락하고 온갖 난리를 쳤는데요. 중개인도 처음 보는 상황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 문제가 정말 어이없게 해결됐는데 어떻게 해결됐냐면 그냥 임시 숙소를 아무데나 결제해서 냈어요. 이게 맞나 싶었는데 저 이후로 비자를 신청하라고 한 다른 친구가 임시 숙소를 냈더니 이거면 된다고 접수를 해주셨다는 거예요. 대사관에서도 똑같은 사정을 가진 세 명이 차례로 가니까 상황을 기억하고 계셨는데 걱정과 스트레스가 무색하게 그냥 한 달치 임시 숙소로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어쨌든 가장 쉬운 숙소 서류는 그냥 임시 숙소를 결제해서 그냥 그것만 보여주면 되고요. 에어비앤비 같은 곳에서 실제 결제가 나중에 이루어지는 숙소 같은 것들 되게 많거든요. 그런 거 이용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냥 그 예약이 성사됐다는 예약 확인증만 있으면 됐었어요. 덧붙이자면 대사관에서 준비해오라고 했던 그 아젠치아 텔레 엔트라테는 이탈리아 현지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들도 많이 애를 먹는 서류 같아요. 알아보니까 교환학생이 현지 입국 전에 받기는 어려운 서류라고 하더라고요. 원래는 실제 입국 후에 집주인이 부동산 당국에 등록을 하는 거라고 했나? 하여튼 어쨌든 복잡해요. 그러니까 숙소 서류는 그냥 임시 숙소 한 달치 잡고 환불하시면 되겠습니다. 열 번째로 보험 서류. 이탈리아 체류기간 내에 보장되는 보험도 필요합니다. 보통은 웨이 보험에 가입한다길래 저도 웨이를 신청했어요. 작년에 이탈리아 다른 학교로 교환을 다녀왔던 친구는 학교에서 CISI라는 보험을 추천해서 이걸로 가입했다고 해요. 저는 웨이 보험에 가입했고요. 사이트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가입하고 나서 금방 승인됩니다. 하지만 미리 하시는 게 좋아요. 이 화면이 로그인했을 때 보이는 웨이 홈페이지입니다. 마이 페이지에서 서류와 내가 결제한 보험을 확인할 수 있고 이곳에 보이는 날짜가 내 보험이 활성화되는 날짜예요. 아래 콘택트에 들어가 보면 웨이 메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류에 찍히는 이 보험 날짜가 입국이라고 정확히 맞아야 한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근데 웨이는 이 비자 서류를 준비하기 전에 노미네이션 때도 학교에서 요구를 했었어요. 근데 그때는 항공권을 끊기 전이어서 아무렇게나 해놓고 나중에 항공권을 끊고 나서 웨이에 메일을 써서 날짜를 바꿨어요. 그리고 본인 명의 통장 잔액증명서와 3개월 입출금 거래 내역서 영문으로 뽑은 거. 저는 카카오뱅크에서 바로 영문 유로 설정해서 뽑았고요. 6개월이라 6천 유로 이상이 있었어야 됐어요. 저는 올해 초에 적금을 해지할 때부터 쭉 그 돈을 넣어놨던 거라 거래 내역서의 첫 부분부터 그 돈이 들어있었거든요.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시는 거라고는 했는데 피해 있던 분이 중간에 부모님으로부터 한꺼번에 자금이 들어온 내역이 있었나 봐요. 근데 부모님한테 받은 거라면 부모님 여권이나 부모님 신분증 같은 거, 부모님 거래 잔액증명서 이런 것도 메일로 추가로 제출하라고 하셨었어요. 그리고 영문 재휴학 증명서. 전 서류 준비 당시에 휴학생이었었어가지고 휴학 증명서였나 복학 예정 증명서를 뽑아갔습니다. 그리고 등록금 납입 영수증.
비자 시기가 등록금을 내는 시기가 아니었어서 국제처에 연락해서 대체 서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유니버스 이탈리 프리 엔로울먼트 서류가 있는데 이 가등록 서류가 필수입니다. 유니버스 이탈리아에 들어가서 가입을 하고 나서 파견교회에 연락해서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근데 저희 파견교회에서는 자기들이 대사관에 뭔가를 보냈으니까 따로 뭔가를 더 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대사관에 가보니까 그런 거 없다고 필수로 해와야 하는 서류라고 하시더라고요. 이것도 다행히 메일로 제출받아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파견교회 입학 허가서입니다. 이건 알아서 보내주기는 하지만 원래는 그 양쪽 학교의 이름과 내가 파견 가는 프로그램이 뭔지 이런 것들이 다 서류 안에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고 해요. 이렇게 하면 서류가 끝납니다. 정말 많고 길죠? 이제 이걸 다 들고 대사관으로 가시면 됩니다. 대사관 업무가 요일별로 나눠져 있었어요. 제 비자 인터뷰는 금요일이었고 수령일은 화요일이었습니다. 참고로 비자 인터뷰 예약 시간은 크게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이탈리아 비자가 되게 까다롭고 받기 어렵다고는 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다시 예약하라고 돌려보내는 게 아니라 메일로 다시 낼 수 있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정말 여러모로 감사했고요. 마지막에 비자를 이제 수령하러 갈 때는 그냥 앞에서 줄 서서 기다리다가 부르면 들어가서 받아가지고 나오면 됩니다. 비자 정말 길고 힘들죠? 하지만 좀만 더 힘을 내세요. 아직 소조르노가 남아있어요. 소조르노는 이탈리아 체류 허가증이에요. 이탈리아에 입국한 이후 8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사무실로 계약서를 작성하러 가면서 그 계약서 작성과 동시에 소조르노 신청에 대한 안내도 같이 해주셨어요. 우선 소조르노를 위해서는 에나파라는 기관에 가서 소조르노 신청을 해야 합니다. 에나파에 방문할 때도 비자 준비한 것과 비슷하게 서류들이 필요한데 학교 측에서 최종적으로 보내준 입학 허가서 등의 파일들이 몇 개 있어요. 그 파일들을 전부 출력하고 여권과 여권 사본 또 가져가고 그리고 혹시 몰라서 비자 서류를 준비할 때 필요했던 모든 서류를 그대로 다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비자 발급이 성공적으로 끝나더라도 이탈리아에 올 때, 그러니까 파견교회 갈 때 비자를 준비할 때 필요했던 서류들을 하나씩 다 출력해서 가지고 오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이게 여기서 출력을 하려면 또 이제 타바키나 타바키리아에 가서 돈을 주고 출력해야 되고 또 그 시간에 맞춰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이런 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같은 것들은 몇 장씩 여분으로 뽑아 오셔도 좋은 것 같습니다. Can I use this? Però c'è la possibilità anche di anticipare la produzione One here, one, and Tanta più 30 da pagare poi, va bene? Dopo alla fine. okay. Shall we sign? Sì? Another? 이 소조런으로 우체국에 접수할 때도 접수비를 내야 돼요. 하나로 한 16만 원 정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우체국에서 결제까지 마치면 이렇게 영수증을 3개 줘요. 저희는 이걸 학교 측에 제출해야 했고 이 서류를 보면 여기 나와 있는 날짜와 시간이 제가 퀘스트라에 지문을 찍으러 방문해야 하는 날짜입니다. 퀘스트라는 이탈리아 경찰청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 소조르노를 신청할 때 이탈리아 현지 번호를 당연하게 물어봅니다. 이탈리아 현지 유심 사는 것도 잠깐 알려드릴게요. 저는 일리아드라는 유심을 이용했습니다. 이탈리아 내 데이터 200기가, 이탈리아 외 EU 국가 10기가가 한 달 9.99 유로에 제공돼요. 여기서는 와이파이가 잘 없고 있어도 정말 느리고 뭘 하든 데이터를 써야 해요. 심지어 그 데이터도 잘 안 터지는 곳이
때문에 데이터 사용량이 엄청 많아요. 넉넉한 요금제를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사실 200기가를 다 써본 적은 없지만 그래도 부족한 것보다는 나은 것 같아요. 특이하게 일리아드는 마지막에 이탈리아어로 문장을 따라해야 해요. 만약에 인식이 잘못되면 유심을 서서 끼워도 개통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니까 몇 번 연습하고 따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들어가서는 핸드폰 사용이 눈치 보이더라고요. 어쨌든 들어가서 기다리다 보면 여권도 보여주고 사인도 하고 지문도 찍습니다. 엄청 꼼꼼하게 찍고 눈이랑 머리카락 색도 체크하고 키까지 세요. 이 소주르노가 발급되었는지 여부는 여기서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이 영수증에 있는 정보를 입력하면 소주르노 여부가 보인다고 합니다. 저는 확인이 안 돼서 확인 못한 채로 그냥 갔어요. 확인을 못해도 소조르노가 나오면 이렇게 문자로 방문 날짜와 시간을 안내해 줍니다. 그냥 먼저 방문했습니다. 먼저 방문해도 소조르노가 나와 있는 상황이라면 받을 수 있어요. 반대로 이 날짜에 방문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이 날짜 이후에 방문하면 괜찮습니다.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소조르노를 받았고요. 이렇게 카드로 되어 있습니다. EU 국가 어디든 이제 마음 편하게 갈 수 있어요. 영상이 정말 길었죠? 비자 서류 준비도 힘들었는데 이탈리아 입국해서도 소조르노랑 퀘스트라 때문에 신경 쓸 일이 최근까지 정말 많았어요. 특히 퀘스트라에 대한 정보는 잘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저도 계속 먼저 갔던 친구한테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 영상이 우디네로 또 이탈리아로 교환으로 오는 다른 학생분들께 꼭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